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네, 마늘 텃밭에 나왔습니다. 마늘 이제 부직포를 씌울 시기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늘 부직포를 언제 씌우면 좋은지, 또 어떤 상태로 씌우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직포를 왜 씌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마늘 싹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저는 아직 마늘 싹이 올라오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화 종구를 심었거든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주화를 심어가지고 난 종구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아직 싹이 보이질 않는데, 어떤 건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이쪽은 일반 마늘, 일반 마늘 쪼개가지고 심은 건데 이렇게 싹이 나오는 게 이제 보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싹이 나오려고 움트는 게 있죠.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안 나온 것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싹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직 이 안에서 죽은 거 아니야? 싹 안 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육종 마늘입니다. 이 의성 육종 마늘, 한지역 마늘인데, 이 특히 한지역 마늘들이 싹이 늦게 나와요. 이게 보통 10월 마지막 주에 심은 거잖아요. 보통 그 정도에 심게 되는데, 이 싹이 늦게 나오고, 대신에 이 안에 뿌리는 굉장히 지금 5cm 이상 아마 자랐을 겁니다. 이렇게 뽑아서 보시면 이 뽑아지지가 않을 정도로 좀 굉장히 단단하게 이제 안에서 흙을 잡고 있는 건데, 뿌리 내림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마늘은 이제 월동을 할 준비가 된 겁니다. 특히 한지역 마늘은요, 이 싹이 많이 안 나와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싹이 나온 애들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고, 안 나오는 애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안 나온 상태에서도 겨울을 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싹이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나오면 좋냐? 저는 보통 한 부직포 씌우기 전까지 한 3cm 정도 나오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싹이 나오는 애들이 있고 안 나오는 애들이 있지만, 나오는 애들이 있다고 하면은 한 3cm 정도 크면은 적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싹이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뽑아서 보면 안에서는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겨울을 지금 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부직포를 언제 씌우면 되느냐? 사실 이 한지역 마늘이요. 저는 이제 육종 마늘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육종 마늘들은 이렇게 특히 이제 유공 비닐을, 검은색 유공 비닐을 이렇게 하고 심으면 그냥 겨울을 놔도 돼요. 실질적으로는 잘 얼어 죽질 않습니다. 동해를 입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부직포를 씌우는 이유는, 그래도 혹시 모를 동해,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요즘 워낙 기온이 변화무쌍하잖아요.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많이 추울 때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의 온도가 계속 며칠 동안 지속이 되면 동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을 피하기 위해서 이 부직포를 씌워주는 건데, 지금 마늘을 심자마자 부직포를 씌우신 분들도 있고, 아주 일찍 부직포를 씌운 분들도 있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일찍 부직포를 씌우는 걸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 마늘도 일반적인 공기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겨울을 나는 거고, 부직포를 씌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해를 방지하는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얼지 않을 정도로 유지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씌우는 게 가장 마늘한테는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좋으냐? 저는 보통 만약에 씌운다고 하면 11월 초순에 씌우는 걸 권장을 드려요. 지금 여기 충남 예산인데요. 11월 마지막 주차까지도 예보를 보니까 비도 좀 오고, 낮 기온은 한 영상 10도에서 15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한 0도까지 떨어지긴 하지만 전혀 마늘한테는 이상이 없고, 그 정도라고 하면은 아마 12월 초순 첫째 주 정도까지도 그렇게 아주 영하의 온도로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아마 12월 한 둘째 주 정도 접어들면 좀 이제 영하의 온도로 좀 떨어지긴 할 텐데, 그래서 저는 12월 첫째 주 정도에 부직포를 씌우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이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 예보가 있으면 확실히 비를 좀 마치고 이렇게 부직포를 씌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안에 수분기가 좀 있어서 뿌리가 활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면 훨씬 유리하고요. 아니라 가면 물을 좀 뿌려놓고 나서 부직포를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가을 바람이 굉장히 강하고 건조하거든요. 굉장히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분을 좀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부직포를 덮어줘야 안에서도 뿌리가 활착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이 부직포를 일찍 덮게 되면요, 이제 조금 안 좋은 점은 안에서 좀 웃자라게 돼요. 예, 이 웃자른다는 건 뭐냐면 싹이 이제 막 올라오는 거죠. 싹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 솔직히 겨울에 어떨 때는 고온 현상이 있거나 그러면 안에서도 싹이 자랍니다. 아무리 이렇게 햇빛을 못 보게 하는 이런 부직포를 덮는다고 하더라도 안에가 이제 기온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낮에는 이제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에서 조금씩 싹이 자라요. 근데 그게 많이 자라다 보면은 봄에 벌마늘이 이제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이제 웃자라게 되면 그게 좋질 않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너무 웃자라게 이제 된 뭐 부분들이 있을 때는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이 벌마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부직포를 씌우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직포를 씌워도 안에서 굉장히 따뜻한 열기 때문에 안에서 크기 때문에 그거를 좀 늦추는 거죠. 오히려 이 겨울을 날 때는 이 싹이 크는 거를 성장을 늦출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봄에 그 상태에서 이제 뿌리가 영양분 흡수를 하고 얘네가 잠에서 깨가지고 봄에 이제 이렇게 싹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크는 건데, 안에가 따뜻해지면 얘네가 지금 봄인지 겨울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에서 계속 웃자라 가지고 에너지 소비를 지금 하게 되고, 오히려 겨울에 이제 겨울잠을 자야 될 시기인데 겨울잠 자기 전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봄이 돼서는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고 다시 또 한번 2차 생장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직포를 늦게 이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양파거든요. 이쪽은 쪽파고, 이 쪽파는 저도 그냥 월동을 할 겁니다. 여기는 부직포를 안 세워줄 거예요. 이 쪽파는 굉장히 추위에 강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겨울을 날 거고요. 양파도 그냥 겨울 놔도 되는데 이런 것도 그냥 부직포를 씌워주면 좋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씌워줄 거예요. 활대 안 하고 그냥 위에다 그냥 덮어만 줄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양파도 겨울을 놔주면 동해 예방에 훨씬 좋습니다. 양파도 생각보다 굉장히 추위에 강한 애들이에요. 이 상태로 그냥 겨울 놔도 됩니다, 사실. 예, 꼭 부직포를 써야 된다는 법칙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강추위에 얼어 죽을까 싶으니까 이제 부직포를 덮어주는 건데,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하얀 이 UV 차단하는 이 부직포를 샀는데, 전에는 아마 작년까지 제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다 이제 지푸라기를 깔아주고 위에다가 저런 그냥 비닐 쓰고 남은 하우스 비닐 같은 거를 위에 덮어줬거든요. 예, 그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저는 늘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지푸라기를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부직포를 사서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일반 비닐로 그냥 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 비닐은 오히려 빛을 더 많이 투과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안에서 더 웃자랍니다. 훨씬 더 많이 웃자라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 같은 거를 이제 덮어주고 하면 그나마 이제 조금 이 공간을 확보를 해주면서 해주니까 웃자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찌그러지지 않고 잘 크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봄에 좋질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부직포를 이렇게 많이들 쓰시는 부직포로 이제 바꾼 거고요. 보통 이 유공 비닐이 12구짜리예요. 이 가운데 선 있잖아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으로 6개, 한쪽으로 6개, 그걸 12구짜리인데, 12구짜리를 하려면은 부직포 크기가 딱 맞게 하려면은 한 150, 예, 이 폭이, 예, 요 가로 폭이 한 150cm 정도 되는 걸 사면 좋고요. 저는 넉넉하게 180짜리를 샀습니다. 그냥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길래 180짜리를 샀는데 한 150 정도, 160 정도 되는 거 사면은 충분하게 덮을 수 있으니까. 너무 120짜리 사면요 너무 타이트합니다. 혹시나 싹이 올라오면은 아주 눌려가지고 싹이 안 올라올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조금은 헐렁하게 이제 조금 이 부직포를 세워놔야지, 유공 비닐처럼 아주 딱 붙여서 타이트하게 이 부직포를 해놓으면 나중에 겨울에도 싹이 조금씩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싹이 짜부가 되면서 눈이 오고 위에 눈이 덮이거나 추위가 오면은 그 싹이 동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부직포를 덮어주는 게 좋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마늘 부직포 씌우는 시기에 언제 이 보온 비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뭐 왕겹 뿌리는 분들도 있고 지푸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낙엽으로 덮으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비닐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요즘 잘 나오는 부직포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되고요. 하는 시기는 12월 초순에 하면 좋다. 한지형 육종 마늘 중심으로 해서 11월 초순 정도에 해서 겨울을 나면 좋고, 마지막으로 부직포를 걷는 시기는 2월 중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2월 중순 날씨를 보면서 영하의 온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2월 중하순에 부직포를 걷어주면 아주 가장 적당하다. 그러면 부직포 속에서 마늘이 있는 기간은 사실상 한 2개월 반 정도가 되게 될 겁니다. 12월, 1월, 2월 중순까지 한 2개월 반 정도, 그 정도만 부직포로 덮는다고 생각하시고 겨울을 나시면 마늘이 동해도 입지 않고 잘 크게 될 겁니다. 자, 앞으로 주말농부 TV에서도 계속 마늘 키우는 거 보여드릴 텐데요. 1년 중에 가장 텃밭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마늘 농사, 8개월 동안 텃밭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마늘 농사인데, 계속해서 주말농부 TV에서 또 마늘 내년 수확 때까지 어떻게 키우는지, 무엇을 유의해야 되는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농부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